안녕하세요. 중년의 품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부동산 청약을 명목으로 한 명의 사기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청약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의 집을 손에 넣는 중요한 기회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신뢰를 바탕으로 사기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신뢰하는 친구나 가족의 부탁이라면 쉽게 들어주곤 하지 않으신가요? 다 믿고 해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불러온 사소한 결정이 결국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특정 개인의 비극이 아닌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신뢰하는 언니의 부탁을 들어주다가 어느새 대출 사기의 피해자가 되어버린 한 여성분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끔찍한 진실은 무엇인지 이번 내용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동산 청약이라는 결정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소중한 재산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연자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신용카드가 정지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신용카드 회사에 문의를 하던 중 심각한 상황을 알게 됩니다. 사연자는 회사 내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에게 몇 달 전 부동산 청약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청받았었는데요. 그 언니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로서 청약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사연자분에게 청약을 받아 당첨이 되면 웃돈을 주고 명의를 가져간다라고 말하며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언니의 말을 믿고 청약을 위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증, 주소, 증명서, 그리고 각종 금융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청약 신청이 완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로부터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언니는 당첨 소식을 전하며 아파트 계약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다시 부탁을 합니다. 언니는 진지한 목소리로 이번 기회가 너무나 중요한 기회다. 이 일이 잘 되면 내가 나중에 웃돈을 주고 명의를 찾아갈게 라며 재차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연자는 언니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데요. 머릿속에 불안감도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중에 언니는 계속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양해를 구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양해는 결국 전부 거짓이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결국 언니의 청약이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청약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니는 사연자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입니다. 결국 사연자는 약 2억이라는 거액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단지 사연자 한 명만의 피해가 아니었는데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해자만 해도 약 30여 명에 이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재정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연자는 자신의 신용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언니의 명의 도용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개인의 신용과 재정적 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몇 가지 주요 문제점을 명확하게 드러냈는데요. 친구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재정적인 문제에서는 항상 신중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신뢰가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이나 청약 같은 민감한 문제에서는 단 한 번의 결정이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명의 도용의 위험성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사회적 분위기가 이 또한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피해를 당한 후에 이를 복구하는 과정은 너무나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후 신용을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하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이의 문제들은 단순한 개개인의 실수가 아닌 우리가 모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예방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 주는데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는 소중하나 그러한 신뢰가 악용될 위험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결정이든지 간에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친구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강조하고 싶네요. 이 사건 또한 사람들이 금융 거래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절실히 요구됨을 보여줍니다. 정기적으로 금융 지식을 높이고 사기 예방 교육을 받는 것이 우리가 처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은 사연자가 겪은 정신적, 재정적 고통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컨텐츠를 통해 단 한 분이라도 사기를 당하지만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저의 보람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